이 공화정에서는 바로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화정을 이끌어 나게 됐던 거죠. 바로 이 크로멜은 당시에 왕이 없으니까 국가의 최고 지휘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북한의 주석 정도에 해당되는 건 사람이에요. 바로 호국격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든 다음에 그 자리를 자기가 꿰찹니다. 그리고 의회를 만들어가지고서 국가를 남도 통치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의회의 사람들이 이 크롬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좋은 감정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한 가지, 이 크로멜의 경우에는 굉장히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펼쳐 나갔던 사람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독실한 바로 청교도 신자였었거든요. 청교도가 바로 이제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때 등장했었던 신교의 일파죠. 이 청교도 신자였었기 때문에 청교도에서 중요시 여기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전부 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예를 들면 바로 모든 생활들을 전부 다 금욕적으로 살아가지고서 바로 모든 일에다가 전부 다 주 하느님 뭐 이러고, 여러분들 거기다 플러스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극도로 증오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문학적으로도 되게 많이 발달했던 나라기도 해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셰익스피어 같은 건 사람들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의 작품들을 바로 이제 뭐라고 할까, 연극으로서 이제 상영을 하는 그런 극장들을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든 사람들 절대 술 같은 거 마시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그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걸 막 주장하게 됩니다. 연인끼리 갈 때도 달달한 그런 연인들끼리 갈 때도 달달한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둘이 같이 한 손으로 이제 손 모아서 교회에 가서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국민들이 짜증난 겁니다. 힘들거든요. 금욕적인 생활을 해 나갔던 사람들은 그 생활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맞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이건 영 아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바로 이 국민들은 크로멜의 이 금욕적인 독재 정치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었지만, 크로멜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다 또 한 가지, 크로멜은 그래도 영국을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이는 항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항해법은 바로 여러분 프린트에도 나와 있죠. 1페이지에 본다고 한다면 영국 및 영국 식민지의 수입품은 반드시 영국 및 영국 식민지와 수출 선박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전 세계의 해상권을 주름잡던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였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진출을 많이 해가지고서 식민지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 지역도 영국이 차지해 나가고 있던 과정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민지에다가도 바로 이 네덜란드의 그런 무역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가지고서 네덜란드 상선들이 영국의 식민지들에게 되게 많이 물건 같은 것을 공급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영국의 무역업이 점차 쇠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크로멜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네덜란드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영국이라든가 영국의 식민지로 가는 모든 무역선들은 반드시 영국의 선박을 이용해야 될 것이고, 혹은 영국의 선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영국인들이 그 선박 안에 반 이상은 고용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바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국의 무역업이 되게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영국에 차지했었던 그런 식민지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었던 네덜란드의 무역업이 그만큼 나갈 수 있는 진출로가 끊기게 되면서 네덜란드는 그때부터 무역의 세계에서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크로멜의 공화정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바로 이렇게 크롬웰이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에 너무 국민들은 짜증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크롬웰이 죽었어요. 크롬웰이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크롬웰의 아들이 호국경의 자리를 계승하게 됩니다. 뭐 북한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국민들이 짜증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크롬웰의 아들을 쫓아버려요. 쫓아버리고서는 바로 금욕적인 생활 이제 중단하고 바로 크롬웰의 공화정은 중단시키자. 그리고 좀 더 옛날로 돌아가자. 그럼 그 옛날의 시대 때의 국왕은 누구였는가? 국가의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가 처형당해가지고서 아버지가 처형당해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타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찬밥신세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왕세자였었던 찰스 2세 이 사람의 주목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찰스 2세는 하루아침에 바로 떠돌이 신세 왕족에서 영국의 국왕으로 화려하게 컴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밑줄 한번 쳐봅시다. 의회 과정에서 의회 동그라미. 자, 빈칸에 적혔습니다. 권리청원. 자, 의회의 승인 없는 과세 금지 제출 밑줄 쫙 치고 다음 줄에 의회의 반발, 국왕 비판 밑줄, 그리고 또 밑줄 칩니다. 국왕의 무력 진압 실패,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전, 그리고 자, 누구의 의회파가 승리했다고요? 바로 크롬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크롬웰의 의회파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크롬웰의 의회파 승리, 동그라미 2번 찰스 1세 처형, 동그라미 3번 공화정 수립. 그리고 크롬웰의 공화정에서는 크롬웰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호국경 적어주세요. 호국경이죠. 자, 호국경에 취임해서 자, 청교도에 입각한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실시했고 동그라미 2번 바로 항해법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항해법을 통해서 영국이 점차 세계제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반이 마련됐는데 근데 크롬웰이 죽은 다음에는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은 약간 좀 얼렁뚱땅하게도 바로 이렇게 왕정 복고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예혁명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명예혁명의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다음과 같습니다. 찰스 2세는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찰스 2세는 알고 있었죠. 바로 그 환영하는 국민들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때문에 어쨌든 영국의 국왕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통치하러 왔었지만 이 찰스 2세는 당시에 이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바로 영국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찰스 2세는 그들이 마음껏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모든 걸 다 허용해 줍니다. 극장도 열고 소설책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연인들끼리 마음대로 나가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술도 맨날 마실 수 있게 만들고 심지어는 도박도 엄청나게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를 흥청망청 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당시에 의회의 의도를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죽을 날이 되니까 죽을 날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의회의 눈치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찰스 2세 말년에는 의회의 말을 좀 안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 국왕이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통치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찰스 2세가 자식이 없게 되자 바로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은 찰스 2세가 이제 죽고서요. 바로 찰스 2세의 동생이었었던 제임스 2세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임스 2세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쫓겨났던 거에 대해서 항상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제임스 2세의 경우에는 바로 첫 번째 영국의 바로 이 성공회, 영국이 성공회라고 하는 것을 이 성공회를 바로 최대한 카톨릭 쪽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되게 보수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바로 국왕의 권한을 굉장히 위대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절대 왕권을 다시 한 번 더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의회는 이거에 대해 당연히 짜증 났겠죠. 짜증이 났지만은 일단 참았습니다. 왜? 예전에 반발해가지고서 이 난리가 일어났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참게 했고 두 번째는 당시에 제임스 2세는 또 역시 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당시에 딸은 있었는데 이 딸이 당시에
신교도였었던 네덜란드의 국왕과 네덜란드의 국왕과 같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 메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임스 2세가 후세가 없어가지고서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 뒤를 바로 이 메리 2세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메리 2세와 그 다음에 그 신교도 왕이었던 바로 윌리엄 3세가 바로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꾹꾹 참았습니다. 이거 제임스 2세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바로 제임스 2세가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그 아들이 아버지인 제임스 2세의 철저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영국 의회를 거의 장악했었던 청교도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 엄청나게 박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옛날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충격받았던 의회가 겉으로는 국왕이 아들을 낳았던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하면서 속으로는 제임스 2세를 폐위하려고 책략을 취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아무도 모르게 바로 네덜란드에 시집가 있었던 메리에게 바로 편지를 보내서 당신과 당신의 남편이 영국의 국왕이 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군대를 끌고서 바로 이 영국으로 와라. 그럼 의회가 당신들 잘 맞아주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도 아버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영국의 왕위 자리에 욕심이 많이 있었던 이때 당시에 메리와 그 다음에 윌리엄은 바로 군대를 몇만 명을 끌고서 영국의 해안가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 제임스 2세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임스 2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기 딸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기의 사위가 나한테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들의 군대가 근처까지 오게 됐을 때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엄청나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바로 메리와 윌리엄의 군대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벌어졌냐면 메리 2세와 그 다음에 윌리엄 3세는 메리하고 그 다음에 윌리엄은 바로 그대로 아버지를 내쫓고서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즉위를 하게 될 때 이 의회가 한 가지 꾀를 써요. 즉 뭐냐면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문서를 이들 앞에 짠 하고 내놓은 겁니다. 뭐라고 그 권리장전이 쓰여 있었느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의회는 왕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절대왕권 시절 때는 왕의 권한을 누가 제한합니까? 예? 근데 의회는 이때 당시에 바로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의회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딱 내세우게 되면서 이거를 당신네들이 승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국의 국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까지 다 내쫓고서 영국의 국왕이 되기 위해서 왔었던 메리하고 윌리엄의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영국의 국왕이 안 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여기다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는 하나의 전통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바로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의회가 만든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전통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국왕은 이제 국왕마저도 의회의 명령을 듣는 처지로 전락을 하게 되면서 의회가 바로 국왕 대신에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왕편에 섰었던 그런 당과 그 다음에 의회 편에 섰었던 의회파 이들이 서로 열심히 정치적으로 경쟁하면서 영국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국가를 통치하게 되었으니 그 과정 중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입법부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입헌이 군주제 앞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로 군주조차도 이 헌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제도의 이러한 형태의 그런 국가 제도가 영국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저희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의회에서 바로 민주주의적인 그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서 현대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의 종류에 해당하는 민주주의가 있죠. 하나는 이른바 입헌 민주주의, 바로 이제 국왕이 있긴 있지만은 국가를 통치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대통령이 통치하는 공화정제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국가. 이 민주주의 국가 두 종류가 있었었는데 그 첫 번째에 바로 국왕이 있는
입헌 군주제에 입각한 그런 형태의 민주주의 정치의 전통을 세웠던 나라가 바로 이 영국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일단 적고서 볼게요. 자, 배경 명예혁명에다 별표 2개 반 쳐줍니다. 자, 밑줄 칩니다.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전체 정치 강화 밑줄. 과정에서는 의회가 무혈로 제임스 2세 폐위 밑줄. 동그라미 1번.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선출. 동그라미 1번. 거기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권리장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뭐 알아주면 좋습니다. 권리장전. 이 권리장전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결과에선 동그라미 1번. 정치적 안전을 기반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게 됩니다. 밑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이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바로 그 의회에 돈 많고 힘 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의회로 진출을 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 때 귀족들을 제치고 이른바 젠트리 계급, 점차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젠트리 계급과 그 다음에 이 도시 지역의 시민층, 상인 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재력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그 의회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회로 진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산업혁명이 터지게 돼요. 산업혁명이 터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국가는 산업혁명의 주역이었었던 이 젠트리 계층과 그 다음에 시민계층들이 바로 의회를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세기의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었던 바로 상황을 만들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18세기 후반 바로 산업혁명 시작의 기반이 되었다. 자, 이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메리 2세하고 윌리엄 3세도 자식이 없어요. 자, 그렇게 되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은 또 다른 신교도 교육을 열심히 받았었던 청교도 교육을 많이 받았었던 제임스 2세의 또 다른 딸 앤이 이때 당시에 이 영국의 국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앤 여왕도 나름대로 되게 잘 나가긴 했는데 이 사람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앤 여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국의 국왕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임스 2세의 내가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었던 바로 이제 늙은방에 나왔었던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성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영국의 국왕을 세우자니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또 카톨릭식의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다 보니까 이 사람을 영국의 국왕을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영국이 되게 또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이 영국은 당시에 어떻게 했었느냐? 바로 이 뭐라고 할까? 헌법에다가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 법은 뭐냐면 영국의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영국 정교회를 믿어야 되고 영국 그 성공회를 믿어야 되고 뭐 카톨릭 뭐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카톨릭 쪽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바로 이 제임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후손들을 아예 국왕의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당시 제임스 2세의 아들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진짜 그 말대로 됐습니다. 즉 제임스 2세의 아들은 영국의 국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당시에 아예 모든 걸 다 떠나서 왕가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런 이제 영국 국왕 왕실과 같이 결혼 관계를 맺었던 많은 그런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다 따져보다가 그러다가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친척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당시 독일 지역에 바로 하노버라고 하는 그런 제후 국가가 있었는데 이 제후 국가의 바로 제후로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에게 제안합니다. 당신 바로 영국의 국왕이 되어 주시오 라고 얘기했고 이때 당시 이 사람은 하나의 독일이라는 지역의
제후에 불과했었던 조지에게 바로 영국의 국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거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바로 영국의 국왕으로 오케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조지 1세라고 하는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새로운 왕조를 일컬어서 우리는 하노버 왕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조지 1세가 말을 잘 못했대요. 영국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 의회는 바로 영국말을 잘 못하는 바로 이 조지 1세에게 많은 것을 또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조지 1세는 물론 말년에는 그러진 않았었지만 바로 당시에 영국 정치를 그렇게 많이 활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국에서는 왕은 군림은 하지만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통치를 하지 않는다. 즉 직접적인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전통이 영국의 바로 왕가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국의 모든 정치는 의회가 대신하게 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됨으로써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하나의 최초의 그 시작을 볼 수 있었던 영국 혁명, 즉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에 이르는 그런 혁명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